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남편을 계곡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혜와 공범 조연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려 16차례에 걸친 공판에서 이은혜와 조연수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는데 재판부는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시사의 가족이었던 김선욱 변호사 모시고 오늘 선고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은혜하고 조연수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잖아요. 일단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예, 그 주범인 이은혜한테는 선고형을 구형을 한 무기징역 그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조연수는 이제 30년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이은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무기징역을 그대로 구형한 그대로 이렇게 선고를 한 거죠. 네. 보통은 뭐 이렇게 선고할 때 검찰 구형량보다 조금 낮거나 이런 경우가 뭐 많은데 이번에는 거의 뭐 구형량하고 같은 선고 형량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 어떤 겁니까? 보통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검찰 구형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만약 검찰이 뭐 징역 3년을 구형하면은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로 이제 변호사가 예상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한 절반보다 낮게 나오면은 검사가 항소를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구형보다는 선고가 약하다는 것은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 있죠. 알게 됐고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전혀 이렇게 범행을 인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실제로 전혀 그런 한 사실이 없고, 그러니까 잘못한 적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사과할 필요도 없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냥 무기징역,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제 판사가 결정한 거죠. 네. 근데 뭐 이번 재판을 하면서 자기에 의한 살인,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헷갈리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번 재판부는 자기에 의한 살인은 인정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 당시 이제 그 피해자분의 그 윤 씨의 그 사망 경위를 봐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계곡에 가서 이렇게 물에 뭐 뛰어내려라고 했는데 안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조연수가 자기가 뛰어내리고 뛰어내려라 이렇게 계속 하니까 자기도 뛰어내렸죠. 근데 이제 허우적거리는데 이제 구호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해서 그 사망이 된 건데 이제 보통 이런 겁니다. 이제 뭐 보증인적 지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와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빠지면 당연히 아내가 구해줘야 되고 그 당시 그 조연수도 같이 여행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렇게 놀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해줘야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의무를 저버리면은 방치를 했다. 즉 부작위. 아무런 행동을 안 했어도 사람을 죽게 한 거니까 부작위한 살인으로 구성하는 게 이 사건의 일반적인 거죠. 실제로 떠밀진 않았죠. 피해자가 직접 뛰어내렸으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것은 장기간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를 해서 그 사람의 의사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은혜가 완전히 그 의사를 지배를 해서 떨어지게 했으니까 이것은 자기에 의해서, 즉 심리 지배에 의해서 직접적인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떨어져서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검사가 이제 공소 제기를 한 거죠.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우리 보통 이제 직접적인 어떤 살인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했어야지. 그래야 살인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위가 이어진 것은 아니고 스스로 뛰어내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조가 미흡했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사건이 더 많은 관심을 좀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을 했는데 검사가 자기에 의한 살인이라고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부작위한 살인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그렇죠. 형량이 똑같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자기에 의한 살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칼을 찌른다거나 절벽에서 민다거나 구체적인 행동이 있는 것은 살인의 고의가 굉장히 명백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는
그 상황 자체에 초래하게 된 거는 자기는 한 거 아니죠. 예. 왜냐하면 근데 그 이후에 방치해서 사람이 죽은 거니까 네. 좀 더 그 형량에 있어서는 자기에 의한, 즉 구체적인 액션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보통은 낮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판사가 봤을 때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을 좀 인정하기 좀 힘들고 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맞지만 도저히 그 전에 있었던 그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살인 미수와 그리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어떤 살인 목적, 그리고 그 이후에 범행의 어떤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케이스죠. 네, 이건 매우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부작위한 살인으로서는 드물 수 있는데 반사회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작위한 살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별도의 요건 같은 게 필요합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길을 가다가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에 빠진 거를 제가 봤다 말이에요. 운전을 하다가. 예. 근데 제가 그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되지 않죠. 예.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과 어떠한 어떤 보호자도 아니고 네. 가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위에 있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을 구할 어떤 지위나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물에 빠졌는데 같이 간 가족이라거나 친구가 있다거나 예. 그런 경우라면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그 부작위한 살인은 그 사람을 구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어떤 특수관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부작위한 살인을 인정한 사례는 굉장히 드문 거죠.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상황 자체가 어떤 피해자가 어떤 초래가 된 거죠. 자기가 먼저 이렇게 밀지 않고 피해자가 어떤 물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나 저 사람 안 구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방치할 거야 라는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케이스에서 많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은혜하고 조연수 공동 변호인은 사고를 인지한 뒤에 구명조끼를 물에 던지는 등 구조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항변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두 명은 전부 다 혐의를 부인했고. 혐의를 부인했죠.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했을 수는 있죠. 어떤 구명조끼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다른 일행도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두 건의 그 살인 미수 혐의가 이제 다 인정이 됐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렇다면은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 자신의 어떤 살인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살인이 어쨌든 좀 더 정교하고 좀 더 이렇게 아무런 탈이 없고 보험금을 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면 그런 행동이 형량을 더 올릴 수 있는데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보였던 모습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히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그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래서 살인죄로 연결됐다. 그런 측면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선행에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걸 같이 비교하고 검토해 볼 때 부작위한 살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시선을 끄는 게 검찰은 이들의 살인 유형을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비난 동기 살인은 뭐고 살인죄 유형에 따라서 양형 기준도 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저 전에도 이제 방송을 할 때 양형에 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양형 기준표라고 해서 매년 이렇게 모든 죄에 대해서 양형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책이 두꺼워지고 있어요. 처음에 나와서 이만하다 이게 점점 두꺼워지고 있는데 양형 기준에서 이제 인류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처음에 사회를 만들고 이게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살인죄가 아마 최초로 규정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에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섬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기에 있어서 비난할 수 없는 범죄가 있겠죠. 가령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살인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는 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 동기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비난 동기 살인, 즉 한마디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혼인 관계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내연남과 공모하여 죽인 거잖아요. 두 건의 살인 미수도 있었고 이거는 이제 동기 자체가 굉장히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 보고독 살인미수 혐의,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다 인정한 겁니까, 재판부가? 예, 다 뭐 그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고, 보통 근데 이제 형을 선고하게 되면은 여러 건의 범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살인미수 몇 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건의 범죄 합해가지고 사실 이제 무기징역에다가 뭘 더한다고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거고. 유기징역으로는 예, 가장 그렇죠. 무거운 형이니까. 예. 1심 선고가 끝나고 지금 이은혜하고 조현수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네네. 아무래도 2심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겠죠. 예. 뭐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이제 그 변호인들이 하는 그 변론 같은 거에 대해서 저는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워낙 그래요? 이제 사회적으로 다 매도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을 과연 어떤 변호사가 이거를 변호를 할까? 부담스럽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 같으면은 뭐 안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뭐 계속해서 무죄를 계속 다툴 겁니다. 그 두 건의 그 살인 미수와 이거는 별건으로 봐야 되고, 예. 그 당시 있었던 살인, 딱 그 계곡에서 있었던 그 최종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이거는 구호 의무를 충분히 했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는 방향을 하고, 정말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무죄가 아예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1심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그 전에 두 건의 살인 미수와 이런 것들 결합이 돼서 이거는 명백히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본 것 같고, 항소하면은 결국은 이제 형량 감경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네. 무죄로 가는 것도 있고 형량 감경도 있고 이 두 가지 방면을 갈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이 이제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게 이른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통한 그 종속이 된 상태에서 살인의 어떤 그 피살이 됐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2심에서도 이런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서 유죄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희 1심 판결문을 아직 전문은 제가 입수를 못해서 못 봤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서 봤을 때는 재판부의 판단은 심리적인 지배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가스라이팅에 의한, 즉 심리적 지배로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으로 인정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심리적 지배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라고 이제 본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내렸고, 뭐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뭐 내가 뛰어내려야지 뭐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자가 주고받은 것들, 이런 내용 봤을 때 완전한 심리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법리적으로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어쨌든 피해자는 스스로 뛰어내리긴 했지만 누가 밀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는 거는 아직 현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슈가 있는 주제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늘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 왔는데 그 사람이 너 뛰어내려? 그러니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근데 그걸 자기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부자기한 살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게, 서로 그냥 친구 관계면은 구호할 의무도 없잖아요. 또 스스로 뛰어내렸는데 그러면 이제 부자기한 살인으로 구성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자기한 살인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2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논란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재판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번 재판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래간만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였습니다.